3월 2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유튜브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방송 준비를 위해서 지금 몇 달 동안 혼자서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분들이 무속인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토종 비교 같은 거 보는 것처럼 그 무속인 분들께서 뭐 대운이 들어올 때는 뭐가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뭐 새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뭘 갖다 버려야 되고 뭘 들여놔야 되고 2020년에 어떤 띠가 대박이 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요즘에 다른 컨셉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말 동안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무속인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했던 그 유튜브 방송하셨던 그 무속인 분들 중에서 정말, 야, 내가 나중에 이분한테 한번 가서 상담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분 정말 기 되게 세다. 이렇게 느낀 분의 방송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그 전망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속인 분들도 모르는 어려운 내용이구나, 어렵구나, 코로나19는. 그분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자면, 여름이 되면 좋아질 거래요. 바이러스기 때문에. 메르스는 여름에 막 창궐했는데, 그죠? 뭐 굳이 여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막 5월달, 6월달 그때 막 창궐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5월달, 6월달이면 날씨 더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꼭 바이러스라고 여름이 되면 없어지라는 법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한 10몇 분 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안 되고 각자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이 힘들 거고 이렇게 국민들이 힘든 이유는 바로 국군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분 모르시는구나. 예, 잘 모르시는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진짜 지금 상태에서 우리 인류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미쓰리가 3월달 증시는요, 2월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잖아요. 제가 방송을 올리고 또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3월 증시는 2월보다는 나아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미쓰리가 3월달 증시 좋다 그랬어.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만약에 2월달 증시 같은 상황이 3월달에 또 전개되면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돼서 전 세계 증시가 못 남아나요. 안 남아납니다. 그 얘기는 3월에는 2월달보다 투자 심리라든가 어떤 이제는 저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멘붕이 되고 막 답도 안 나오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그랬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면역 같은 게 생기죠. 예. 학습 훈련 같은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이고 1000명 되겠네. 아이고 막 1000명 되기 전에 어디에서 뭐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우리는 막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막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3월 2일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4,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보다의 충격은 좀 감해집니다.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아주 귀신같이 땡겨서 이용해 먹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3월달 증시가 2월보다 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뉴스 보니까 신천지의 어떤 그 예배 받던 날에서
뭐 이렇게 2주를 보내면은 이번 주 안이 뭐 이렇게 가장 피크가 될 거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어떤 그 증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3월달 증시는 최소한 2월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1월 달에는 2200, 2300, 아이고, 다우지수는 막 28,000 가는데 빨리 형님 따라가야지. 그리고 막 위를 보고 향해 갔다면 3월 달은 지금 뭐 가격 싼데 거의 박앤 세일인데 괜찮은데 뭐 여기서 더 빠지겠어?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미쓰리가 3월달 증시를 2월보다 나을 거라고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2,000포인트는요. 목숨만큼, 뭐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목숨처럼 중요한 지수입니다. 2,000이 깨지면요. 당장 전문가들이 하방을 1,800까지 내려놓고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1,600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2,300포인트에서 만약에 1,800 정도로 지수가 내려온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얼만큼 날아가는 거겠습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걸 떠나서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000포인트는 우리는 정말 목숨을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목숨만큼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3월 2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보면 외국인들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정오가 안 된 시간인데 벌써 5천억 가까이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수를 2,000포인트 이상 지금 회복시켜 놓은 게 누굽니까? 2,010포인트까지 회복시켜 놓은 게 바로 개인과 기관입니다. 왜? 목숨 걸고 목숨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증시가 발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시 30분에 긴급 성명을 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골드만삭스에서 3월달, 4월달, 6월달 석 달 동안 연달아 25bp씩 3번 인하할 거야. 이런 전망을 제시했고요.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떤 녀석인데 주식시장은 25bp에 이렇게 감동 먹지 않아. 그거 가지고 끄떡도 안 할 거야. 약발 없을 거야. 즉 3월 달에 한 50bp 인하해야 될 거야 라는 거를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주말이 지나고요.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인간은요. 익숙한 것에 대한 편안함은 가지고 있지만 질리죠. 그죠? 놀랍지 않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이벤트 해주는 남자친구는 그래 그냥 이벤트 그래 또 그래 그냥 고마워요. 예, 사랑스러워요. 이벤트 해서 막 선물 주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그 이벤트를 받으면서도 좋긴 좋은데 뭔가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건가요? 예. 근데 참고로 저는 약간 저는 약간 까칠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뭐 이벤트 같은 거 별로 그런 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친데레 같은 컨셉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야, 너 오다 주웠다? 뭐 이런 거 하는데 막 되게 좋은 선물이고 이러면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감동 먹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 중에 익숙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그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 심리를. 즉 주식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이긴 한데 재미없어. 알고 있는 악재는 이건 뭐 더 이상의 악재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인지 알면서도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나타날 때보다는 감흥이 떨어져요. 즉 그 얘기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반등하기 위해서, 특히 저렇게 미친 듯이 빠지고 있는 뉴욕 증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골드만삭스가 3월달, 4월달, 6월달 이렇게 25bp씩 3번 인하하는 거, 약발 없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달 FOMC 회의가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3월 18일 전에, 그러니까 3월달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얼마? 25bp? No. 50bp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차 공격인 거죠. FOMC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 전에, 그것도 25도 아니에요. 50bp 인하할 거야.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자, 아마 골드만삭스의 이 전망 때문에 다시 미국 증시는 이제는 50bp, 그러니까 이제는 25bp가 아니라 50bp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글로벌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준만 미국을 금리 인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ECB도 그렇고 다른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부양책도 정말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어야지만 반등이라는 게 온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그날 금리 인하를 했다면 대한민국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 또 빠질 거였었어요. 근데 최소한 추락하는 것에 브레이크는 한번 걸어주자는 거였는데 오히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떨어질까 말까 하는 거에다가 그냥 날개를 꺾어버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시는 다시 반등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날아갔다라는 거죠. 자, 뭐 여하튼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걸 제시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최소한 지난번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꼭 해야겠니?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실망감 해서 떨어진 부분은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전망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으로 인해서 그만큼은 회복시켜 놓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본은행 총재도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얘네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탈리아 지금 막 환자들 막 늘어나고 있죠? 당장 ECB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부양책 쓸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과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돈을 풀고 금리를 인하해서 더 이상 추락은 좀 막자. 여기에는 동의를 한 거죠. 자, 왜 제가 3월달 증시를 낮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좀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냐면 뭐 뉴스 보니까 뭐 신천지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 날에서 뭐 2주가 어쩌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생각이 든 거죠. 메르스 때나 뭐 사스 때는 뭐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굳이 뭐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9.11 테러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뭐 SK 사태 뭐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참 인간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떤 충격에 좀 둔감해지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 확진자가 막 뭐 100명 뭐 이렇게 200명 막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선가 뭐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0,000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죠?
마치 대한민국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확진자가 4,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은 되지만, 예, 공포심은 그전보다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늘 타령했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막 처음에는 당장 내가 걸려서 죽을 것 같고 막 어디 가면 막 큰일 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성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결국 면역력 싸움이잖아. 그러면 내가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지 말고 내 면역력을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 뭐 합니까? 면역력에 좋은 음식 이런 거 찾고 그죠? 저는 물론 이 면역력에 좋은 음식도 좀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마늘 타령을 했는데 그냥 장중에 봤더니 무슨 콩나물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면역력 높이는 음식들이 막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서점에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바이러스에 대한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돼서 바이러스에 대한 도서가 많이 팔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공포심에서 이제 공포를 이겨내고 뭔가 그 코로나19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성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아무리 확진자가 늘고 아무리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도 이미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월달 증시를 2월달보다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 찰나에 부티지지가 중도 하차했다고 하네요. 그럼 결국 급진적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 그리고 결국에는 중원 싸움은 조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2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건데 이 부티지지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 날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에서 1등하는 바람에 우와 부티지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부티지지는 뭐라고요? 어이구 우쭈쭈쭈쭈 베이비 상대가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부티지지는 미안하지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파란을 일으켜서 뉴햄프셔에서도 2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부티지지가 저 트럼프랑 저거 맞짱 떠서 되겠냐? 그러니까 2월 22일 날 네바다주 경선에서 3위로 밀리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4위로 밀리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반짝 떴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보면 대항마는 미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블룸버그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면 그리고 부동산 재벌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 선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싸움이 돼야지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맞붙잖아요. 월가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고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티지지가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이 중원 싸움이 조 바이든과 블룸버그 2파전으로 압축이 되고요. 이제 슈퍼화일 3월 3일 날 슈퍼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블룸버그가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버니 샌더스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와 버니 샌더스 제 대통령 되면은 와 월가에선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버니 샌더스 말고 좀 중도 성향으로 좀 가자. 그랬을 때 결국 조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 두 양파전이라면 월가에서는 블룸버그를 밀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월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대의원들도 너무 급진적이고 뭔가 이렇게 확 쏘리는 것보다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왜? 어쨌든 시장 친화적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시장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대항을 하려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조심스럽게 블룸버그를 좀 가능성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블룸버그를 뭐 알기를 하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저와 뭐 말을 나눠봤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를 갈 때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벌인 블룸버그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수 있을 만한 대항마로 인정이 될 수만 있다면 민주당에서는 밀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대통령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미국 증시는 아마 3월 2일 날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가 3월 회의 전에 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버니 샌더스가 지금 지난번에 경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슈퍼 화요일에 이제 블룸버그가 정치계 선거계에 뛰어들고 부티지지가 이제 중도 하차하고 그랬으니까 중도 성향의 인물은 조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고 이러니까 약간 좀 판도가 달라진 거고요. 그러면 일단 뉴욕 증시는 그 부분만 봤을 때는 반등의 어떠한 그 판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과연 미국의 코로나19가 뭐 얼만큼 또 확진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애틀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지금 그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적극적인 경기 부양. 당장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요. 워낙 빨리빨리가 되니까 진단 겁나 빨리 하는 거죠. 그냥.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라든가 사망자가 확실히 감소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접어들 때가 올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과연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얼만큼 완전하게 커버가 돼서 미국이 벌써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무서운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퍼져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잠복하고 있다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자를 낼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잘하고 있다,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잘 뭔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급 성명 앤드 골드만삭스의 3월 18일 전에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일 뿐이에요. 판이 뒤집히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중력의 법칙. 이게 왜 어렵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10% 수익을 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이죠?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10% 까먹었어요. 그럼 얼마 까먹은 겁니까? 100만 원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었을 때 10% 수익 나면은 1,100이지만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해서 내가 10% 까져서 9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900만 원으로 다시 1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에 10%가 100만 원이에요? 아니잖아요. 90만 원이잖아요. 이게 중력의 법칙인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 아주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싫어하는 게 바로 접니다. 손절 몇 번 하면요. 끝나요. 해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이제 너무나 시가총액이 많이 날아갔고 여러분 현금 없잖아요. 그죠? 다 때려 넣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현금이 지금 있어도 못 넣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막 매수해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금리나 이런 안도감 때문에 지수를 반등시키겠지만 반등일 뿐이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세 상승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도가 되면 그 후폭풍이 분명히 와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던 이런 모든 기업과 경제적인 상황의 문제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지면서 2018년도 증시는 선수들의 장, 2019년도는 프로들의 장, 2020년은 울트라 캡숑 짱짱짱들의 장이라고 내가 늘 얘기하는 이유가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목숨만큼 중요한 2000포인트를 회복하려는 그 눈물 어린 월요일 증시, 한번 즐겨보세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한번 보세요. 빠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